자, 수학 1 미분적분의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미분적분학 기초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우리 교재의 1장입니다. 1장에 나오는 미분적분학의 기초 내용인데, 자, 지금 제목은 속도와 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고, 이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속도, 어떤 자동차 운행 중인 어떤 시점에서 속도를 나타내고요. 그 밑에 그 숫자로 쭉 5자리가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첫 번에 미분적분학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처럼 자동차에 있는 속도계를 보여주느냐, 이 여러분들이 기계 로봇공학과인데 미분적분하고 가장 가까운 개념들이 속도와 거리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여기 나오는 V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이 V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제 velocity 또는 speed, 속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F라는 거는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동차에는 일단 속도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운전자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가 어떤지 알고, 속도 제한 있는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는 속도 정보를 자동차 그 사용자 드라이버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의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속도를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즉 매 시간마다 운행 중인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1초 간격으로 계속 어떤 속도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 속도 정보를 어떤 그 칩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새로 신차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딱 그때 처음 차를 사서 처음 타는 순간부터 이 거리 F, 이동 거리를 쭉 잰다고 합시다. 어떻게 했냐면 어디에다가 차 뒤에다가 아주 무한히 긴 줄자를 달아놓고 차가 움직일 때마다, 그죠? 그 줄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다 우리가 측정을 해놓으면 자동차 처음 탈 때부터 시작해서 이동 거리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생각만 해도 번거롭죠? 그 이동 거리를 매번 줄자를 어디인가 고정시켜 놓고 이동할 때마다 그 줄자로 이동 거리를 우리가 측정한다.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차량에 보면 속도계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F와 같은 이동 거리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자동차는 일단 속도 센서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한테 주어진 문제가 돼요. 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이동 거리를 구할 것인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간으로 이동 거리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딱 그 정보를 측정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 어떤 시점에서의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미분 적분에서는 이거의 핵심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내용을 속도와 거리로 국한시켜 본다고 하면 바로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 미분적분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정보가
속도 정보나 거리 정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정보들을 미분 또는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속도 정보만 실시간으로 쫙 가지고 있다. 자, 오늘 내가 운행을 1시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요, 임무가. 자, 그 정보로부터 여러분들 이 차량이 움직인 총 거리를 한번 알아보시오. 여러분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 수업만 잘 듣고 하면 이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시간대별로 쫙 움직였을 때의 어떤 그 거리 정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 두었다면 그 정보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미분 적분학 두 개의 속도 함수와 거리 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미분 적분이다. 따라서 처음에 제가 이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미분 적분 배우는 거, 수학을 배우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 수학이 여러분들 도움을 준다는 거죠. 바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여기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Big Picture of Calculus. 캘큘러스 하면 이제 미분 적분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미분 적분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여기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 두었어요. 자, 미분은요, 앞에서 속도와 거리 관계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미분 적분학은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펑션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죠? 펑션이 이제 영어 표현이고, 어떤 함수 1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고 칩시다. 함수 1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함수 1이 가장 우리한테 가깝게 와닿는 물리적인 양이에요. 어떤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직선으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록을 해놓은 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미분이라는 differentiation이라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움직임의 속도 function 2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정보죠. 나는 분명히 이동 거리만 알고 있는데 함수의 미분이라는 도움을 얻으면 속도 정보까지 덤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속도 정보가 쭉 있어요. 속도 정보가 있는데 이 속도 정보가 있는데 도대체 이 속도로 이런 식의 막 변하고 있는 속도를 내가 1시간 동안 운행을 하면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정보는 참 좋게요. 인테그레이션, 적분이라는 수학적인 도움을 입으면 우리가 그 이동 거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라는 거는 바로 함수 1과 함수 2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 이겁니다. 또는 함수 1로부터 함수 2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 또는 함수 2로부터 함수 1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미분 적분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 1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동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동거리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distance라고 하고, 자, 이동거리는 이게 시간에 따라 얼마나 이동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어떤 시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동거리가 얼마냐를 보기 때문에 그 변수로 그 정의역에 있는 인풋 변수를 이 시간 t를 씁니다. 이거 시간. t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뭐 초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라는 거는 여기 펑션에서 오는 f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니까 how far, 얼마나 멀리 갔냐, 그 개념에서 f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 거리에 대한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f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 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미분을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어요. 미분하는 방법은 안 배웠는데, 미분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f라는 함수를 여기 나옵니다. df dt인데요. 읽을 때 이거는 읽는 방법은요, df dt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냥 분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모를 읽습니다.
df/dt라고 읽으면 이건 뭐냐면 시간 t의 함수인 f를 t로 미분한다요. 그 긴 문장을 그냥 이렇게 df/dt라고 나타냅니다. 이건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수학적인 발견을 리스펙트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가 썼던 기호들을 그냥 쓰는 겁니다. df/dt. 그래서 df/dt는 일종의 미분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미분을 한다는 내용이야 이렇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요, 그건 바로 시간분의 이동거리, 즉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느냐, 이동했느냐를 나타내는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속도를 우리가 velocity라고도 쓰는데요. 일단 그 속력 개념에서 어떤 일직선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벡터적인 관점에서 그 방향은 우리가 제거를 하고요. 일단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것만 보기 위해서 스피드라고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할게요. 자, 스피드라고 생각하면 여기 자 스피드의 s를 따와서 그냥 s of t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ft라고 하면 그거의 미분 df dt는 우리가 쓸 때 스피드 s of t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어떤 미분 관계, 함수 펑션 1과 펑션 2의 관계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높이입니다. 높이, 하이트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y 방향으로의 어떤 높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산의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높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x가 바뀌면 x에 따라 y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이 하이트는 y of x 이렇게 우리가 변수들을 사용합니다. input은 x로 쓰고 그 다음에 높이는 y로 써요. 자, 그래서 y of 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건 함수는 같은 의미의 함수긴 한데 조금 더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변수를 t를 쓸 때도 있고 f를 쓸 때도 있고 그 펑션을 나타낼 때 y를 쓸 때도 있고 x를 쓸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요게 그러면 x만큼 움직였을 때 높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바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스키장에 가면 얼마나 스키 타고 내려올 때 이렇게 경사가 급하냐 그거죠. 자, 우리 수평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그 높이 차가 얼마나 나느냐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울기는 이제 슬롭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높이 함수 y를 수평 방향 x로 미분했을 때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는 슬롭이니까 s로 쓰고 이걸 ss 이렇게 쓰자. 자, 이렇게 쓰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함수 2가 처음에 주어졌으면 적분을 통해서 함수 1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함수 2가 주어지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이제 펑션 3가 되죠. 그죠? 펑션 3가 됩니다. 펑션 3가 되는데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건요.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가. 자, 기울기를 한 번 더 x로 미분하면 나중에 배웁니다. 이건 뭐가 되냐면 구부러짐, 굽힘이 돼요. 굽힘, 밴딩. 자,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속도가 주어졌다? 그러면 적분을 통해서 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걸 한 번 더 적분하면 이동거리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굽힘이 주어졌다. 적분하면요. 슬롭을 알게 되고요. 이 슬롭을 한 번 더 적분하면 높이를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여러분 미분 적분에서 이 미분 적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함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알기 어려웠던 다른 그 함수와 연관된 함수들의 정보들을 얻게 해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이작 뉴턴과 그리고 그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 이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발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미분적분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거의 이 내용이 200에서 250년 전에 수학자들에 대해서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년 전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쯤 수학 책에 나오겠죠. 이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미분 적분이 이러한 함수들의 관계에서 정보를 우리가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의 정보를 얻게 해주는 중요한 어떤 수학적인 도구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들의 미분 적분을 이제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필요한 함수들을 다 일일이 다 미분 적분들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몇 가지 중요한 함수들에 대한 미분만 알고 있으면, 적분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미분 법칙, 적분 법칙을 통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함수들의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 우리가 한 6가지 함수, 기본 함수에 대해서 미분 적분들을,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 엔드 플러스 암기까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계공학 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x의 n승, n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함수다. y가 x의 함수죠. y 걸 x의 n승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요. 왜 x에 미분하면 y가 x의 함수예요. 여기 x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여기 x의 n승의 지수 그대로 한번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x의 n-1승이 돼요. 예를 들자면 x의 3승은 이거를 y를 x의 3승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dy dx는 자 그대로 해보면 3 나오고요. 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x의 n승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y 꼴 sin x. 자, y라는 아웃풋이 인풋 x에 대해서 sine이라는 어떤 형태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 dy dx는 이걸 sine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요것도 다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e to the x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수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미분한 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이렇게 돼요. y인데, y가 함수인데 미분한 거하고 y하고 같아요.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y는 2의 x, 2의 x승, 이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 함수하고 같아요. 이게 뭐하고 같다? y하고 같은 이러한 중요한 함수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미분하고 적분이 함수에서 함수 1에서 함수 2로 가는 게 미분이고 함수 2에서 함수 1로 오는 게 적분이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꽉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함수 정보가 F1이 하나만 주어져도 나는 미분으로 F2라는 함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F2가 주어졌을 때 나는 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F1을 알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속도와 거리 부분, 미적분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간단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에서 이 미분적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속도하고 그리고 거리하고의 관계에서 한번 제일 심플한 경우, 속도가 일정한 경우, 일정한 속도의 경우, 일정한 속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요, 자, 여기 밑에 그래프가 있죠. 일정한 속도 60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요, 수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정한 속도 V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이 수평축이 시간입니다. 시간 T고요. 일정한 속도 60이기 때문에 시간이
0일 때도 속도는 60이고요. 시간이 1일 때도 속도는 60이고요. 시간이 2일 때도 60이고요. 3일 때도 60, 4일 때도 60.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이 일정한 속도의 경우에 속도 그래프는 그냥 60에서 수평으로 쭉 그은 게 됩니다. 맞죠? 이건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앞에서 보면 속도는 펑션 몇이었어요? 이게 펑션 2에 해당되죠. 2에 해당돼요. 자, 펑션 2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경우 설명한 것과 비교해 보면 펑션 2가 주어졌고 지금 여기서 속도가 주어졌고 이제는 나는 펑션 1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펑션의 1의 정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 60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칩시다. 속도가 60이에요. 그러면 자, 이번 오른쪽에는 내가 거리 f of t라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간 t가 있어요. 시간이 0일 때는 당연히 움직이지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0일 때는 당연히 이동거리는 0일 거고요. 자, 1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속도로 갔기 때문에 1시간 가면 당연히 60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60이 될 것이고요. 2시간 가면 당연히 60 더 추가하니까 1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3시간 가면 어떻게 돼요? 또 60을 더하니까 120에다 60을 더하면 180. 그리고 또 1시간 더 가면 얼마예요? 180에다가 또 60을 더 갔으니까 240. 이와 같은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교수님 여기서 나는 적분 같은 거 모르는데 펑션 2에서 펑션 1. 자, 펑션 2에서 펑션 1으로 오는 건 뭐예요? 적분이죠. 그죠? 적분. 저 적분 모르는데 답을 알았네요. 예. 이거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왜냐? 일정한 속도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일정한 속도는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알 때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속도가 변하게 된다. 이게 속도가 선형적으로 변하면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속도가 선형적으로 변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속도가 이제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적분이라는 그 도구를 정확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가로 세로 곱해서 면적을 계산한 것도 사실은 적분인데 아주 심플한 케이스의 적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는 펑션 1 거리에서 2시간 2일 때 높이를 보면 여기가 120이죠. 이 정보가 자, 펑션 1이 오른쪽이고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건 뭐예요? 펑션 1에서 펑션 2로 가는 거는 이제 미분이었죠. 그죠? 미분이에요. 자, 이럴 때 봅시다. 그러면 펑션 1에서 2일 때의 함수값이 120인데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시간 0에서부터 펑션 2에서의 2까지의 이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면적. 이거 지금 직사각형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2가 되고요. 높이는 60이었죠. 그러면 60 곱하기 2에서 이게 120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하, 펑션 2의 0초에서부터 2초까지의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다 계산했더니 그게 바로 펑션 1에서의 함수값과 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자, 여기 펑션 1 거리에서 시간 4일 때 높이가 함수값이 여기가 240이에요. 그죠? 240.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속도 펑션 1에서의 0초부터 4초까지의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하고 같아요. 다 더해보면 다 면적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4가 되고 여기 높이가 60이니까 6
60 곱하기 4에서 240. 예, 여기 있는 함수값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기울기는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0에서부터 2까지 계산했을 때 이렇게 60이 나왔고요. 또는 또 어떻게 계산해 볼 수가 있나 하면 자, 속도는 또는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0초에서 4초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변화량은 끝 시간이 4니까 4 빼기 0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4초에 해당되는 게 240이고요. 그리고 0에 해당되는 게 0이기 때문에 빼보면 4분의 240. 이것도 역시 60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 어떤 시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계산하든 이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죠? 같은 속도가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F의 그래프에서 F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기울기, 이 기울기는 뭐냐? 그 시간대에서의 바로 속도 함수에서의 그 속도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V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에서 넓이, 그 시간대까지의 넓이는 뭘 나타내요? 바로 그 시간대 거리에서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정한 속도의 경우에요. 자, 동일한 내용인데요. 앞에 거랑 달라진 경우가 뭐냐면, 앞에는 이제 시작할 때 함수가 0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는 자, 시작할 때 뭐가 다르냐 하면, 자, 여기 v이기 때문에 이거는 펑션 2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펑션 1이 되죠. 자, 여기에서는 펑션 2를 이제 v를 60으로 여기도 일정한 속도이긴 한데 단지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시작할 때 이동 거리가 2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랑 달라진 거는 그래프가 그냥 위로 20만큼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이 기울기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기울기 해보면 0에서부터 2분의 1초입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 한번 가져와 볼까요? 기울기는 속도죠. 여기서는 그냥 속도입니다. 속도는 시간의 증가량, 시간이 지금 0에서부터 얼마까지 왔어요? 2분의 1초까지 왔죠. 자, 2분의 1 제로.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됐어요? 여기 2분의 1초일 때 이동 거리는 50이고요. 50 빼기고 0일 때는 20이었어요. 그죠? 해보면 이거는 30이고요.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30 나누기 2분의 1은 60이죠. 그죠? 따라서 앞에 거랑 똑같은 기울기, 그냥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 시작점만 이 0에서 20으로 이동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위에 거하고 별 거예요. 별도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이 경우인데요. 속도가 마이너스 30이에요. 자, 속도가 마이너스 30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치면요. 이 플러스를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마이너스 30이에요. 속도가 마이너스 30. 속도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이동 거리는 어때요? 이동 거리를 우리가 처음 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자, 이 수평축 t는 시간이고요. 이쪽 높이는 이게 바로 f 이동 거리인데 자,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따라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 기울기가 마이너스 30 되도록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죠. 속도는 어떻게 돼요? 시간을 우리가 0에서 2분의 1초로 생각합시다. 끝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는 어때요? 2분의 1 시간 왔을 때 위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빼기 처음에는 제로였어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3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이 펑션 2에서 이 부분의 면적, 펑션 2에서의 면적을 계산하면 펑션 1에서 그 시간대에서의 함수값이죠. 자, 2분의 1초까지의 면적을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 펑션 1에서 t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 보면 이게 마이너스 15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68페이지에 나오는 예제인데, 차가 V의 속력으로 앞으로 갔다가 같은 속력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게 이제 펑션 2 속도 그래프가 됩니다. 펑션 2가 되고요. 자, 차가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였습니다. V로 등속으로 쫙 움직여요. 3초까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3초가 딱 지나면 반대쪽으로 또 마이너스 V라는 반대 방향이니까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펑션 2에서 펑션 1으로 가는 건 뭡니까? 이게 적분이죠. 이거는 적분이에요. 적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FT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시간대는 0초, 그 다음에 3초, 6초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초, 3초, 6초를 표시하고, 그러면 일단 속도가 이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요. 구간별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이 이동 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선형으로 변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초일 때의 그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초까지의 이 면적을 계산하면 되죠. 시간은 3이고 그리고 높이가 V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점은 3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초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T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면적은 양이 되고요. T축을 기준으로 이건 양의 면적이 되고 밑에 부분은 음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3초에서 6초까지 같은 속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러면 자, 3초까지는 플러스 3V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가면 자, 여기서 플러스 3B, 여기서 마이너스 3B이기 때문에 6초까지 넓이를 계산하면 이 넓이 같아지기 때문에 0으로 오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이러한 V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동 거리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3초까지는 3V까지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6초 지난 후에서는 결국 뭐예요?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주어진 함수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적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은 함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또는 뭐 간단한 표현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미분, 적분을 통해서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복잡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경우. 자,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밑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자, 출발점에서 준비 빵 해서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오면 이동거리가 자, 여기서부터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이동거리,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음의 이동거리가 됩니다. 자, 속도가 변하는 경우인데 한번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팍 뛰어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땅 하면 이 사람이 뛰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출발할 때에 이 사람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튀어나갑니다. 빨리 튀어나가기 때문에 여기 F, 여기서 F는 뭡니까? 펑션 1이 되고요. 이동 거리가 되죠. 그리고 S는 이거를 미분한 거니까 펑션 2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동 거리를 미분을 하면 이동 거리에서의 그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울기. 자, 그래서 여기 기울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 기울기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점에서의 접선하고 똑같습니다. 접선. 그래서 접선을 그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경사가 급하죠. 경사가 급하고 시간 t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기울기, 즉 기울기가 뭐예요? F가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경사가 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의 경사죠. 그죠? 양의 경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어떤 값인지는 몰라요. 이제 어떤 값인지는 모르는데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요거를 사인 함수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인 t라고 한다고 하면요. 자, 사인 t라고 하면 자, 실제로는 이 0 지점에서의 경사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사는 이게 기울기고 이게 이동 거리 경우에 기울기는 뭐라고 했냐면 속도가 돼요. 그때의 속도 값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한데 정확하게 의미를 말하면 이게 슬로프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1입니다. 1.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처음에 자, 이건 지금 이동 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급하게 딱 이동하다가 가다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냐면요. 이 연필을 두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 한번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연필을 두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기울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연필이 점점 수평으로 눕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수평으로 눕는다는 거는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슬로프이 1이었어요. 슬로프이 1이었는데 점점 가다가 자, 보세요. 이 이동 거리가 시간에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급하게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정도 위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시간은 지나는데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동 거리는 위아래 높이는 거의 안 변하죠. 맞죠? 뭐냐면 여기 가면서 점점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이 점은 어떻게 해요? 이 점은 어떻게 해요? 이 점은 이 시간대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 가나 같은 값이죠. 이건 뭐냐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슬롭이 이게 제로입니다. 슬롭이 제로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F가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자, 이동 거리가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스톱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가 점점점 줄어드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죠? 여기까지 왔다가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F예요. 이동 거리 F면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슬롭이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보면 F0에서의 그 여러분들 보면 슬롭이 지금 양의 경사가 급한 값인데 우리가 요거를 사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의 슬롭은 실제로는 이 슬로프의 값은 뭐냐면 1입니다. 1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슬롭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있다가 점점 슬롭이 작아지다가 이렇게 슬로프가 작아지다가 결국 여기 이 지점
여기서는 이 지점에 해당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는 슬로프이 뭐가 돼요? 시간이 지나도 이동 거리가 제로예요. 슬로프이 제로 돼요. 여기 제로 되는. 여기가 지금 S에 대한 슬로프이니까 슬로프이 제로 되는. 즉, 정지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점까지는 지금 이동거리는 뭐예요? 이동거리는 양의 쪽에 있습니다. 양의 쪽에 있고, 자, 여기까지는 속도가 뭡니까? 여기까지예요. 이 지점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속도가 0보다 큽니다. 비록 여기서 속도가 점점점 줄긴 했지만 속도는 0보다 크고요. 자, 이 지점 지나고부터는 어떻게 돼요? 얘가 뒷방향,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음의 속도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음의 속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흘러도 왼쪽으로 오는 양이 이동거리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갈수록 많아지죠. 그래서 갈수록 음의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음의 속도가 커지게 돼요. 여기 보면 점점 속도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따지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처음에 여기 그래프를 그냥 임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내가 sin t라는 그래프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따져보니까 sin t가 ft라고 하면 펑션 1이라고 하면 이거를 미분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1에서부터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로 가는 뭐예요? 무슨 그래프입니까? 코사인 t라는 그런 함수 그래프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비록 함수 1과 함수 2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 함수 1과 2는 이게 미분과 적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f2로 주어지는 거랑 이동거리가 f1으로 주어지는 거랑 이거는 사실은 두 개의 정보를 다 준 거랑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f2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 그려보면, 자, 가속도를 그려보기 위해서 해보면, 자, 처음에는 속도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음수로 내려가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처음에는 제로고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지금 음으로 내려가죠. 그죠? 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뭐예요? 무슨 커버 같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러한 물리적으로 이동거리 속도만 따져봐도 그래프 개형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물리에서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에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 정보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거를 적분하면 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속도를 적분하면 이동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사람의 키입니다. 사람의 키. height of person. 여기 보면 요거는 그 이제 의학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x축이 age 날씨 해, 즉 몇 살인가 그 나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이 그 사람의 height 키를 나타냅니다. height를 나타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at birth 처음 태어났을 때 키를 우리가 이렇게 딱 한번 height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왜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닌 이유는 태어날 때도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한 50cm 정도, 큰 경우에는 50cm 정도 됩니다. 50cm부터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쫙 흐르면 이제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10세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10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살. 보통 이제 20세 정도 지나면 키가 클 때까지 컸어요. 더 이상 이제 안 크기 때문에 한 20살 정도 지날 때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 요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높이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요걸 우리가 할 때 펑션 1인데 요거는 height 하고 생각했어요. 키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y of, 자, 이것도 시간에 따른 거니까 height긴 한데 이거는 y of t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그죠? y of t. 자, 그럼 이거 한번 따져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게 되면 사람이 키가 여기서부터 크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한번 보면 여기 어때요? 기울기가 여기가 장난이 아니죠. 여기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고, 기울기를 보면 이 기울기가 여기 슬롭이 아주 크죠. 왜 그래요? 태어나서는 이제 엄마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을 때는 애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빨리. 그렇게 크다가, 자, 하이트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크게 크다가 점점점 이렇게 성장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지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first growth spurt 해가지고, 스퍼트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힘을 내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장 스퍼트, 그러니까 크게 빨리 성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태어나자마자 한번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cond growth spurt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대강 15세 이전 3, 4세 이때 크게 12세에서 14세 정도, 이때 아주 키가 또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울기가 처음에 first growth spurt에서 이렇게 급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요, 여기 왔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울기가 또 슬롭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슬롭이 완만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완만한 슬롭이고요. 이쪽은 급격한 부분이고, 자, 이쪽도 급격한 부분이에요. 자,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20대 오고 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니까 성장을 멈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가다가 이제 그대로 쭉 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슬롭이 성장을 멈췄어요. 슬롭이. 이게 제로가 돼요. 제로.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펑션과 하이트에 대한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 레이트를 우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height velocity 해가지고 키가 어떤 성장 속도로 크느냐, 요거를 한번 남자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건 이제 펑션 1에서 이건 뭐로 온 거예요? 미분이죠. 이게 미분은 됩니다. 펑션 2가 돼요. 자, 이게 의학에서도 이렇게 미분 적분이 필요한 거예요. 미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되고, 여기는 height velocity.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 조사했을 때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분포가 있는 걸 보는데,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정보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Y축은 지금 여기 height velocity를 나타내요. 시간, 연에 따라서 얼마나 성장이 달라지냐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은
age, year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 그로스 스포트 있죠. 이 부분에서 엄청 큰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 기울기가 점점 오면서 거의 10세 가까이 왔을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 기울기가 쭉 내려오다가 10세까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 그로스 스포트가 있는 12에서 10 여기 12세에서 여기 13, 14, 15세 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커졌다가 그죠? 급격하게 커졌다가 또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요 지점 보세요. 요 지점은 뭐예요? 요 지점. 자, 여기 하이트에서 슬롭이 제로 되는 거는 요거는 기울기가 제로 된다니까 이제 속도로 치면 속도가 제로는 거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의 하이트 벨로시티에서 여기서 또 슬롭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중에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게 제로가 되는 펑션 2에서 슬롭이 제로가 되는 지점,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변곡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부러진 정도가 변하는 지점이에요. 변곡점. 이게 또 이렇게 생깁니다. 변곡점. 자, 슬롭이 펑션 1에서 슬롭이 제로가 되는 거는 이거는 속도가 제로 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아마 여기 쭉 보면 여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속도가 제로잖아요. 요게 바로 요게 뭐냐면 이 지점이 되죠. 이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슬롭이 제로 됐던 이 지점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변곡점. 밴딩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여기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요거는 뭡니까? 요즘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진자 추이 그래프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날짜니까 이거는 데이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확진자 수 넘버 오브 person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가 쭉 시간에 따라 쭉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날짜에 따라서 확진자가 얼마나 생겼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얼마나 확진자의 그 날짜에 대비해서 그 날짜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가 변하는 그 변동률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정보들을 쓸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미분 적분에서 많이 이제 쓰이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실은 이걸 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하는 사람들도 이걸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제에서. 그러면 경제학자 또는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도 이 그래프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어떤 Y라는 게 예를 들어서 Y of T 어떤 이게 어떤 경제 지표라고 칩시다. 경제 지표 뭐 예를 들면 뭐 주가라고 칩시다. 주가. 자, 그러면 이거에 한번 미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dy dt가 있겠죠. 한번 미분한 거. 이건 뭐예요? 주가니까 이거는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 즉 경제가 좋은 쪽으로 가냐, 나쁜 쪽으로 가냐. 요거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이걸 나중에 배웁니다. 2번 미분한 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경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장기적으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금은 좋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건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펑션 1, 펑션 2, 펑션 3 이런 것들이
그 경제학자라든지 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그 경제를 예측하고 큰 그 장기적인 어떤 그 시간 텀에서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주가가 좋으느냐,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나중에 조금 지나면 반등할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러한 미분들, 함수들의 미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미적분에 대한 큰 그림, Big Picture of Calculus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분학이라고 하는 거는 Differential Calculus예요. 자, 함수 1에서 함수 2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함수 1은 오늘 배운 거대로 한다면 함수 1에는 이동 거리가 될 것이고요. 또는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함수 1에서 주어진 것을 함수 2로 찾으려고 하면 이걸 미분을 하는데, 자, 이동 거리에 대한 미분은 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것은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함수 1을 어떻게 하면 함수 2를 찾을 수 있다? 이거는 미분이 됩니다. 그죠? 미분합니다. 그러면 함수 1 이동 거리를 우리가 f of t라고 하면요, 이거를 미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이제 s t로 쓰는데, 이거는 함수 f를 t로 미분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왜 이렇게 씁니까? 긴 문장을 그냥 수학 기호로 간단하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 y of x를 미분을 하면 미분, 이거는 슬롭이 되는데 s of x는 dy dx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함수 1에서부터 함수 2를 얻는 방법이에요. 다음 적분학은 뭡니까? 이번에는 함수 2에서 함수 1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s가 주어져 있으면 st 어떤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이동 거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f of t는 뭐가 되냐면, 적분한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 s 함수를 이렇게 dt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인테그랄 기호를 썸메이션을 쭉 s자를 쭉 늘려놓은, 앞뒤로 늘려놓은 인테그레이션 기호를 쓰고요. s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만약에 슬롭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s of x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적분하면 우리가 함수 1을 얻을 수 있는데, 요거는 y of x가 되죠. 그러면 기울기들을 쫙 다 모아놓은 것들을 적분하면 실제로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s of x dx가 되죠. x에 대해서 이 함수 s를 적분하면 높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2에서 함수 1을 찾는 것이 바로 함수 2를 뭐하면 적분하면 함수 2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함수 ft를 미분한다는 것은 st는 df dt가 되는 것이고, 함수 y of x를 미분한다고 하면 dy d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분한다고 하면 함수 s 이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t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게 적분기호죠. 그러면 이동 거리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기울기 s를 x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x가 이동 방향이 우리가 높이를 볼 때 그 x축에 있는 우리가 변수를 x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적분하게 되면 어떤 x 지점에서의 높이 y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적분하기 큰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함수 1과 함수 2가 있을 때 바로 그 함수들의 관계를 찾는 것이고, 결국 함수 하나가 주어지면 미분 또는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정보들까지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한 현상에 대해서 함수가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보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치면요, 어디까지 했냐면
71페이지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71페이지까지. 미적분의 기초에서 71페이지까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강의의 진도는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 책의 앞에 보면, 여러분들 앞에 보면, 챕터 0이 있어요. 미적분학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제를 따라 쭉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숫자, 뭐, 문자 이런 건 많이 없고,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좀 놓쳤던 사람들도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적분의 큰 그림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